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 또 우리 1차 방정식 활용 새로운 유형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1의 양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1의 양. 제가 여러 영상을 올렸지만, 그죠? 1차 방정식 활용 수업이 여러 개 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1의 양은 좀 앞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이제 제가 아주 기본되는 내용부터 조금 응용 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일반적인 유형이나 유형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까지는 충분히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니까 한번 기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제가 올려드린 교재 첫 페이지를 보시면 핵심 이론이라고 제가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간략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면 말씀드린 것처럼 덧셈 뺄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기본 핵심 이론만 잘 알고 있으면 거의 90%는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이론 첫 번째 단위 시간당 1을 구한다. 자, 단위 시간당 1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요거 뭐 1의 양. 자, 제가 다짜고짜 이렇게 그냥 단위 시간당 1의 양을 구한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학생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일단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서 처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말이 단위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단위 시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제가 단위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써놨는데 시간당 물리량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을 말한다. 시간당 물리량을 구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 시간의 정의를 제가 말을 했는데, 그죠? 단위 시간이 이거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단위가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단위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죠? 단위가 뭐 길이의 단위, 시간의 단위, 뭐 초, 그죠? 미터, 제곱 이런 것들이 단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간당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가 나왔을 때에 시간당이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읽었을 때 그 단위가 시간이다. 8hour 혹은 분이다. 그죠? minute, 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혹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day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단위로 주어졌을 때 여기서 각각의 단위 시간은 그죠? 1시간, 1분, 1초, 1일, 1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단위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단위가 나올 때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단위 시간당, 그죠? 단위 시간당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먼저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일의 양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고 신경 써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오늘 해야 할 이론 중에 절반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읽어봅시다. 단위 시간당 했고 단위 시간 공부했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1의 양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죠? 단위 시간당 1의 양. 1의 양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일단 개념만 설명하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드릴 거니까 지금 이해가 살짝 안 된다고 하더라도 뒤에 1, 2번 풀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혼자, 자, 여기 읽어봅시다.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x1 걸린다. 혹은 x시간 걸린다. 자, 어떤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인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x1 걸린다 혹은 x시간 걸린다라고 하면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일단 어떤 일이든 상관은 없지만 그 일을 우리는 수치적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x1 걸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을 구하려면 그 어떤 일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일의 우리 전체 양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어떤 일의 전체 양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1이라고 하지만 제가 1번에서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거니까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전체 양을 제가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의 전체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체 양을 수치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면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은 여기 1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두 개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1. 단위가 데이일 때, 하루일 때. 자, 하루가 아니라 단위가 데이일 때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은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x1 걸린다 그랬으니까 전체가 1이니까 그죠? 전체가 1이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이라는 말은 1일, 하루죠. 그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 나누기 걸리는 시간 전체를 나누어 주면 되죠. 1 나누기 x 혹은 x분의 1. 이게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이죠. 혹은 단위 시간이 시간일 때, 그죠? 이거 hour. 그러면 단위 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그죠? 1시간. 그러면 1시간 동안 만약에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x시간 걸린다라고 했을 때 단위가 시간이면 그죠?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 양이 1이니까 걸리는 시간 x시간으로 나누면 x분의 1. 그죠? 그래서 x분의 1이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x1, x시간 걸릴 때에 우리가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제가 지금 일단 이론만 먼저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론만 설명해서 예를 들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쉬운 문제 2문제 정도를 풀면서 조금 더 지금 이야기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자, 제가 문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A가 하면 5일 걸리는 어떤 일이 있다. 자, 1번 문제는 A가 하면 5일 걸리는 일이 있다. A가 하루 일하면, 자, A가 하루 일하면 완성하게 되는, 그죠? A가 하루 일하게 되면 전체의 몇 퍼센트, 전체 일의 몇 퍼센트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조건이 있죠. 1-1번. 자, 어떤 일을, 그죠? 전체 양을 100으로 생각하고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론 부분에 설명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구하라 그랬죠.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은 x분의 1이라고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1이 분자에 있었던 1이 어떤 일 전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100으로 두고 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은 100이 있는데 5일 걸리니까 나누기 5를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를 해요? 20을 합니다. 20. 하루에 20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일의 몇 퍼센트를 완성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었잖아요. 그럼 전체 일, 어떤 일의 전체가 100이니까 100분의 20만큼 한 거죠. 그러면 0.2죠. 이거를 문제에서 몇 퍼센트의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했으니까 0.2는 우리가 퍼센티지로 나타내려면 100을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20%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100이라고 두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의 양을 전체 양을 1로 가정하고 풀어라. 자, 어떤 일을 여기서는 100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1이라고 합시다. 자, 어떤 일 전체 양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똑같이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구해야 되겠죠. 전체 양이 1이니까 전체 양 1을 다 해내는데 필요한 필요한 시간이 5일이었잖아요. 그럼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0.2가 되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0.2다. 그러면 전체 양이 1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일의 양은 0.2죠.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0.2가 나옵니다. 얘는 20%죠. 똑같죠? 결과는. 자, 어떤 일을 100으로 보고 푼 것과 어떤 일을 전체를 1로 보고 푼 결과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의 양은 수치로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야 하는데 100으로 하든 1로 하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3 해가지고 한번 그냥 풀어볼게요. 3번은 아닌데 어떤 일을 그죠? 일의 전체 양을 그냥 A라고 우리가 문자화식 배웠으니까 A라고 하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전체가 A니까 5일로 나누어주면 5분의 A가 되죠. 그죠? 당연히 여기가 문자니까 여기처럼 수로 나타내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5분의 A고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전체가 얼마일 때 얼마만큼 했느냐를 계산하려면 전체 분의 완료한 양 5분의 A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려고 했더니만 분수인데 분자가 분수네요. 이거 처음 본 학생들이 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 제가 먼저 여기에 알려드릴게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어떤 분자나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이런 수를 번분수라고 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자 보세요. 번분수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수 2가 있습니다. 자, 2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쉬운 분수 2분의 4는 약분해서 2가 되죠. 자, 2분의 4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 2분의 4는 또 분자를 제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분자는 2분의 8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분모 2도 제가 조금 다르게 3으로 해볼 거예요. 3분의 6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별로 안 어렵고 여기도 별로 안 어려운데 여기는 복잡해 보이죠. 근데 다 같은 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번분수인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모 분자 우리 분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죠? 이거 4 나누기 2가 이 분수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 2분의 8 나누기 분모잖아요. 3분의 6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다시 쓰면 나눗셈은 우리가 역수로 곱하는 것 같다라고 초등학교 때 다 배우죠. 그러면 2분의 8은 곱하기 역수다. 6분의 3이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약분 이렇게 되죠. 이미.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이죠.
2.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으로 이 분자나 분모에 분수가 있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분자 5분의 a 나누기죠. 나누기 a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써보면 곱하기로 우리가 바꾸어 보면 역수니까 a분의 1이죠. 이렇게 하면 5분의 1이 나옵니다. 5분의 1은 얼마? 0.2죠. 0.2면 0.2 다 똑같죠. 그래서 얘도 20% 이렇게 답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전체 2를 100으로 잡았고 여기는 전체 2의 양을 1로 잡았고 여기에는 어떤 양을 그냥 A라고 했어요. 숫자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답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보다 혹은 100으로 둔 것보다 지금 여기서는 100과 1로 뒀을 때 어느 게 쉽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전체의 양은 이런 경우에 전체 1의 양을 1로 가정하고 푸는 게 가장 계산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전체 1의 양을 1로 쓰라고 하는 이유는 계산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왜 100으로 둬도 되고 1로 둬도 되고 문자로 둬도 답이 똑같아지는지 변함이 없는지 어떤 방법을 써도 왜 답이 다 똑같아지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산이 편하니까 1을 써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그게 이유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싶어요. 제가 좀 지우고 우리가 왜 이 어떤 일을 100이나 1이나 어떤 수 A를 써도 된다는 말은 어떤 수를 써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수를 써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어떤 수를 사용해도 전체 1의 양을 1이든 100이든 A든 1000이든 만이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냐 하면 그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유형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비율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있는데 우리가 4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었다고 하면 그죠? 이 하나의 전체 피자에 대한 하나의 비율은 4분의 1 되죠. 맞죠? 자, 이게 첫 번째 피자고 두 번째 피자가 있어. 두 번째 피자는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두 번째 피자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피자의 이 한 조각도 비율은 4개 중에 1개,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1의 양이라는 문제는 1의 양이 작든 1의 양이 전체가 많든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 사이즈가 1이면 1이라도 얘는 4분의 1인 거고 얘 전체가 100이면 그래도 이 비율은 4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2를 어떤 수로 표시하든지 가정하든지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해보니까 100으로 두는 것보다 전체 양을 1로 두고 하는 게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전체 1의 양을 1로 두고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런 이유다. 궁금하게 생각했던 학생한테는 아마 제 설명이 이제 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이론은 다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자, 펌프 한 대로 펌프가 있는데 펌프
한 대로 7시간 걸린다. 1시간 동안 펌프를 가동했을 때 채워지는 물의 양을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한 전체 물의 양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어라. 1번 문제하고 같은 거죠.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자, 펌프가 해야 되는 전체 일을 그냥 1이라고 한다. 전체 일의 양. 그죠? 이제 전체 양을 1로 두는 이유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양은 1로 둡시다.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하게 되는 일의 양은 7분의 1 되죠. 그죠? 두 번째, 전체 가득 채우는데 필요한 전체 물의 양. 그죠? 전체 물의 양을 우리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물의 양은 1이고 단위 시간당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양은 7분의 1이니까 자, 이거 똑같이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 번분수 푸는 방법. 얘는 7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번분수 푸는 방법 한 번 더 나왔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 학년이 올라가면 많이 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2분의 얼마였죠? 2분의 4, 뭐 예를 들면 3분의 12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얘는 3분의 12 나누기 2분의 4죠? 그죠? 얘는 3분의 12 곱하기 4분의 2가 되죠? 그죠? 요렇게 약분하면 3이 되고, 요렇게 약분하면 2죠, 답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원리는 파악했으니까 제가 공식을 가르쳐 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안쪽에 있는 놈을 곱해서 두 개를 곱해서 분모에 써라. 3 곱하기 4 이렇게 쓰고, 바깥쪽에 멀리 있는 걸 곱해서 분자에 써라. 2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12분의 24죠?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분수가 나왔을 때에 그죠? 푸는 방법은 안쪽에 거 곱해서 가까운 데 거 곱해서 분모로 내려가고 멀리 있는 거 곱해서 분자로 가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우리가 원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풀어봤습니다. 2번 7분의 1 나오죠. 그래서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3번 혼자서 하면 5일 걸리는 일이 있다. 이 일을 3일 했을 때 완성한 일의 양은 전체 일의 양의 몇 %냐? 일단 이런 문제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전체 양을 우리 1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전체 양을 1로 하고, 두 번째 단위 시간당, 자,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은 전체 혼자서 하면 5일 걸리는 일이니까 단위 시간당 하루에는 5분의 1만큼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 따라왔죠. 자, 이 일을 3단계,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했으니까,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단위 시간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죠. 그런데 3일 일했다고 했으니까 3일 했을 때 얘 양은 얼마예요? 5분의 1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니까 곱하기 3 하면 되죠. 5분의 3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지난 1, 2번까지는 제가 굳이 계산을 했는데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전체 일의 양이 1이었고 하루에 5분의 1을 했으니까, 그죠? 5분의 3이라는 말은 전체가 5가 이게 기준량이 되잖아요. 분모가 기준량이 우리가 배운 이게 비교하는 양이에요. 이미 이 분수에서 나와 있는 게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이죠. 얘도 보면 5분의 1의 의미는 전체를 5로 봤을 때에 하루에 1만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고 3일 일하게 되면 전체 5일 때 3만큼 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5분의 3은 결국 0.6이죠. 그래서 60%. 그래서 전체 일의 양
하게 되는 전체 일의 양은 전체에 대해서 60%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미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60%가 3번 정답이고 4번 봅시다. A가 혼자 하면 이제 A하고 B가 나오는군요. A가 혼자 하면 4일 걸린다. 4일. B가 혼자 하면 5일 걸린다. 그러면 첫 번째 전체 양을 1로 하고,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평가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가정은 써야 돼요. 풀이 과정을 써야 할 때 이런 가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양을 1로 가정한다 이런 말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전체 양을 1로 봤을 때 두 번째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은 A, B가 다르죠. 그러면 A는 4일이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A는 단위 시간 하루당 4분의 1만큼 할 수가 있고, B는 5일 걸리니까 단위 시간 하루당 5분의 1만큼 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이런 일을 A가 하루 일하고 B가 3일 일하면 전체 일의 몇 %를 완료하게 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그죠?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과 그런 단위 시간이 몇 배 있느냐? 그죠? 3배죠. 3일이니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2명이 나오면 더하면 되죠. 일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A는 하루에 4분의 1만큼 하는데 하루 일했다 그랬잖아요. 하루 일했다라는 말은 하루 일했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안 써도 되지만 굳이 쓴 이유는 우리는 이제 처음 배우니까. 그래서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과 여기서는 며칠 일했느냐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가 일하게 되면 또 B도 더해주면 되죠. 그죠? 이 일을 했으니까 B는 단위 시간당 5분의 1만큼 일을 하고 3일 일했죠.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 이 2명이 한 전체 일의 양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되죠. 4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이 되고 통분해야 되겠네요. 5, 4, 20 그죠? 얘 둘은 서로 소죠. 그러면 20분의 5 플러스 12는 얼마예요? 20분의 17. 20분의 17은 0.85죠. 그죠? 그러면 85%로 나타내면 85%를 A, B가 일을 했을 때, A가 하루 하고 B가 3일 했을 때 이 일의 85%를 완료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85%다. 됐죠? 여기까지도 아마 1, 2번, 3번 오면서 잘 이해했으면 4번은 덧셈만 한 거기 때문에, 그죠? A, B가 있으니까 두 번 더 한 거예요. A가 한 양과 B가 한 양을 더했고, C, D가 있으면 C, D 더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덧셈, 뺄셈 문제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덧셈 문제만 본 거지만 이따가 뒷부분에 가면 또 뺄셈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어떤 장난감 블록을 조립하는데, 자, 어떤 장난감 블록을 조립하는데, 민유는 12일, 민휴는 12일, 휘용이는 6일 걸린다. 민유는 12일, 휘용이는 6일 걸리면 빨리 작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휘용이가 빨리 작업한다는 말이죠. 그죠? 민유와 휘용이가 함께 블록을 조립하면 며칠이 걸리느냐? 그럼 첫 번째, 이 블록 조립하는데 걸리는 그 모든 일의 양을 우리는 가정이죠. 가정. 일의 양을 1이라고 가정한다. 이게 필요하죠. 서술형이면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해야 되니까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 민휴는
12일 걸리니까 혼자 하면 12분의 1 민유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고 휘용이는 6분의 1만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죠? 함께 블록을 조립하면 며칠 걸리느냐? 자, 3번. 자, 3번은 뭐냐면 그 며칠이 걸리느냐 이걸 우리는 이제 1차 방정식 문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며칠 걸리는지를 우리는 x로 둔다. 이건 위에는 그냥 계산해 놓은 거고, 그죠? 기본적인 필요한 계산 먼저 해둔 거고. 자, 이제 4번. 4번은 x를 뒀으니까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자, x1 할 겁니다. 언제? 같이 하는 거니까 민유도 x1 2를 하게 되고 동시에 휘용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휘용이도 같은 일수만큼 이 블럭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유가 하루에 12분의 1만큼 하는데 x1만큼 블럭 조립을 하고 동시에 일한다. 누가? 휘용이도 6분의 1만큼 단위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똑같이 x1만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일을 다 해야 되죠.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1. 그러면 얘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방정식을 다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이 방정식을 풀면 되죠. 12분의 1x 더하기 6분의 1x는 1이다. 자, 우리 방정식 푸는 방법, 개수가 분수일 때 방정식 푸는 방법 다 배웠죠. 6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법칙 써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은 약분돼 계산되니까 x만 남고 약분되죠. 2x 그죠? 는 12가 됩니다. 3x는 12니까 x는 4다. 자, x는 4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4일 함께 일하면 블럭을 모두 조립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4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 과정에는 여기다가 뭐 1을 쓰고 이렇게 단위를 안 써도 돼요. 계산 여기 끝까지가 계산 과정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단위를 안 써도 되지만 답을 쓸 때에는 항상 단위를 써야 한다. 4라고 쓰면 4m인지 4초인지 4일인지 4시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 칠 때 이 부분 안 쓰면 감점 당합니다. 단위 안 쓰면. 그래서 꼭 답 쓸 때 단위를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거보다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문제, 그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6번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펌프로는, 자, 6번 봅시다. 6번 A 펌프로는 64분, A 펌프로는 64분, B 펌프로는 48분 걸린다. 단위가 분이죠. 이때까지 뭐 이제 1이 나왔는데 이제 분이 나왔습니다. 시간. 자, AB 두 펌프로 AB 첫 번째는 AB 두 펌프로 16분을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A 펌프가 고장나서 B 펌프만 썼다. 그래서 물을 다 채웠다. B 펌프만 사용한 시간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조금 다르게 먼저 X를 한번 더 봅시다. B 펌프 사용 시간. 이 사용 시간은 같이 했을 때 사용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이제 혼자 했을 때 B 펌프 하나만 가동한 사용 시간을 X로 둔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계산해 봅시다. A 펌프는 단위가 분이니까 1분의 64분의 1만큼 한다는 말이죠. B는 48분이니까 1분에는 48분의 1만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가정이 빠졌네요. 그죠? 여기 1을 쓰려면 전체 양을 1로
가정한다. 이 말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말하고도 빠뜨린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답안지 작성할 때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찾았으니까 됐고 빠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전체 양을 1로 가정했을 때 단위 시간당 A는 64분의 1만큼 하고 B는 48분의 1만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면 되죠. X도 있고 단위 시간도 다 했으니까 이제 덧셈 뺄셈식만 구하면 되는데 6번은 다행히 뺄셈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가동만 하면 되니까. 자, 처음 AB를 16분 했다. AB를 동시에 16분 가동했다. 자, 동시에 가동했다라는 말로 또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동시에 가동했으면 A도 그 시간만큼 가동이 되었고 B도 그 시간만큼 가동이 되었다. 이렇게 따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따로 생각하고 식을 써볼게요. A는 64분의 1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이 이건데 16분 가동되었습니다 했으니까 16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 동시에 B도 가동됐으니까 B는 48분의 1만큼 할 수 있는데 또 16분 가동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엔 A는 고장났어요. 그래서 16분이 지나고 나서 얘는 고장난 거고 그 이후에도 B는 가동됐습니다. 얼마만큼 가동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X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다 일을 하면 전체가 1 된다. 맞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되네. 요 방정식만 계산하면 되네. 여기서 해볼까요? 6 약분될 것 같아요. 4일은 4, 4, 6, 24니까 얘는 4분의 1 되고 얘는 약분 축 하면 3일은 3, 3, 6, 18이니까 3분의 1 되죠. 위로 올려서 쓰면 다시 한번 쓰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8분의 1x는 1이다. 이렇게 됐죠? 분모 없애주는 게 필요하니까 양변에 48 곱하도록 할게요. 여기 48 곱하고 자 여기도 48 곱하고 자 그러면 약분되고 나눠지니까 분배법칙 그죠? 이렇게 분배법칙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12가 되고 플러스 3으로 하면 3은 3, 3, 6, 18 16 더하기 48은 완전히 약분되니까 x는 4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항만 하면 되죠. 요거 합이 28이군요. 그러면 x는 20. 자, x의 20은 뭐예요? B 펌프만 가동한 A 펌프가 고장나서 마무리를 B 펌프로 했는데 B 펌프를 가동한 시간이 20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0분 이렇게 단위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때까지 한 거 잘 따라왔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차츰차츰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만 구하면 그 다음에 덧셈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6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빼기가 나와요. 이때까지는 계속 하는 일이 늘어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해주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7번은 이제 빼줘야 되는 상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금방 문제만 읽고 나면 이 부분은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8번 풀어봅시다. 8번은 여기에 풀어볼게요. 아마 공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구멍이 뚫린 항아리가 있다. 그죠?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어떻게 그리지? 항아리 알죠? 이렇게 굽이 있는. 근데 구멍이 뚫려 있대요. 구멍이 뚫려 있는 항아리에 호수로 물을 넣고 있다. 호수로 물을 넣고 있다. 구멍을 막고 물을 넣으면 자 그러면 일단 호수가 할 수 있는 양, 호수가 한다는 말은 물이 들어가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호수가 이 일을 다 하는데 그죠?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전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양을 1로 가정한다. 전체 양을 1로 가정하자. 두 번째, 호수가
이 전체 물을 채우는 거를 우리가 1로 했을 때 호수가 할 수 있는 게 그죠? 8분 만에 가득 찬다 그랬으니까 호수는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양이 8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이 구멍을 막고 물을 꽉 채운 다음에 구멍을 열면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죠. 물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12분 만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멍이 하는 양은 12분의 1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호수는 우리가 이 꽉 채우는 걸 일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이 호수는 플러스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멍을 열면 물이 빠져나가죠. 이 구멍이 하는 일은 물을 채우는 거에 반대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잖아요.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다 이거죠. 빼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죠. 더하고 빼주면 되니까. 구멍을 열어둔 상태로 호수로 물을 계속 담는다면 몇 분 만에 항아리에 물이 찰 거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시간 구멍을 열어두고 물을 채워야 하는 시간을 우리는 x라고 합시다. 그 x 시간 동안 구멍은 열려 있고 계속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로 일을 하는 거죠.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물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찰 때까지. 그러니까 호수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구멍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채우는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 문제에서 배웠던 블럭 조립 문제도 민주가 블럭을 조립하고 있고 동시에 휘용이도 블럭을 조립하고 있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인 거고 여기는 하나는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호수가 일을 합니다. 8분의 1만큼 단위 시간 동안. 근데 얼마 동안 해야 됩니다. 이거죠. 근데 구멍은 일을 합니다. 물을 빼는 일을 하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12분의 1만큼 일을 하죠. 그리고 물이 꽉 찰 때까지 계속 흘러나올 거니까 x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물이 다 차야 하니까 다 차면 1이죠.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8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24를 양변에 곱하자. 분배 법칙.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8, 3, 24니까 3x 빼기 24, 10이니까 2x는 24군요. 계산이 이렇게 바로 되네. x는 24. x는 24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24분 후에 여기 꽉 차게 되고 더 있으면 이제 빠져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까 물이 넘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일단 꽉 찰 때까지는 답은 24분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약간 다른 건 마이너스가 있는 것 뿐인데 지금까지 푼 내용은 사실 거의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실력업 문제예요. 앞에서 풀었던 실력 다지기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 2문제 정도 남았죠. 문제 읽어볼게요. 할머니와 엄마가 10분 동안 만두를 만들면 할머니가 30개를 더 만든다. 자, 일단 문제 다 읽고 쓸게요. 할머니가 30분 동안 만든 만두의 개수는 엄마가 60분 동안 만든 만두 개수의 2배라고 할 때 할머니가 1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만두의 개수는 몇 개인가? 만들고 만두 나오니까 발음하기 힘든데. 자, 할머니가 10분 동안 만들었을 때 엄마보다 30개 더 만든다고 했으니까 일단 저는 할머니가 30개를 더 만든다고 했으니까 엄마를 x로 두면 할머니는 x 플러스 할머니가 만드는 개수는 x 플러스 30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에 10분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엄마가 10분 동안 만드는 만두의 개수를 저는 x라고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할머니 만두의 개수는 10분 동안 10분이에요. 1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개수는 x 플러스 30이죠. 문제에서 할머니가 1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만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x 플러스 30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x만 구하면 x 플러스 30은 금방 찾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양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단위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양을 따져봅시다. 10분의 x개 만드니까, 그죠? 10분의 x개를 만드니까 1분은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1분은 10분의 x개 만들고 엄마가, 할머니는 x 플러스 30인데 이게 10분 동안 만드니까 단위 시간 1분 동안에는 요만큼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3번은 어떻게?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3번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조건이 있네요. 문제에 할머니가 30분 동안 만든 만두의 개수는, 그럼 적어 볼게요. 할머니 30분 만든 만두의 개수, 30분 만든 만두의 개수와 엄마가 60분 동안 만든 만두의 개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할머니가 2배다라고 했으니까 같아지려면 여기 2배 하면 안 되죠. 엄마가 적게 만드니까 엄마의 2배를 해주면 할머니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방정식 활용은 등식을 만드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을 세워보면 되죠. 할머니가 30분 해야 되니까 할머니가 1분 동안 하는 거는 10분의 x 플러스 30이고 30분이라 그랬으니까 30분 일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개수가, 엄마가 60분, 엄마는 1분에 이렇게 만드는데 60분 만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곱하기 2 해주면 등식이 성립한다. 자, 이렇게 적고 나니까 안 써먹은 게 있죠. 안 써먹은 게 뭐냐? 안 써먹은 게 전체 양을 안 써먹었네요. 이 문제는 일단 시작할 때에 전체 양을 1로 두었지만 식을 세워보니까 이때까지 풀었던 7번까지의 문제에서처럼 전체 양을 1로 가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죠. 서술형 문제라면 이 부분은 삭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되죠. 여기서 풀어볼게요. 딱딱 3 되고 딱딱 6 되죠.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요렇게 분배 법칙 써줘야 되죠. 3x 플러스 90은 2, 6, 2, 12 12x다. 90 그대로 두면 이쪽으로 이항하면 9x, x는 10. 자, 그래서 답은 10 적으면 안 된다 그랬죠. 10개는 10은 엄마가 1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할머니가 10분 동안 만드는 만두의 개수는 x 여기 집어넣으면 40개 이렇게 적어줘야 한다. 7번까지 문제하고 다른 부분은 전체 양을 1로 쓰지 않고 푸는 문제다 이겁니다. 개수의 문제라서. 그죠? 9번 문제 한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9번 문제는 약간 복잡한 것 같은데 진짜로 내용이 길잖아요. 길면 복잡한 문제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를 읽고 분석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계를 사용하면 6일 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24일 걸리는 어떤 일이 있다 이랬으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일을 1로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일의 양을 1로 가정하고, 자, 단위 시간당 일을 구해보면 단위 시간당 기계는 6일 걸린다 그랬으니까 6분의 1만큼 합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사람이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하면 24분의 1만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식 세울 수 있는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며칠은 기계를 쓰다가,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기계를
며칠을 이제 쓰다가 고장나서 사람이 했다. 사람이 하다가 기계 없이 또 며칠을 일하면서 그죠? 기계를 고쳤나 봐요. 어디에 수리센터에 보냈다가 다시 기계를 써서 마무리했다. 총 일한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일한 기간이 12일일 때 기계를 사용해서 며칠 일했는지 구해라. 자, 그러면 3번 기계로 일한 기간을 우리가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x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기계를 쓰다가 사람이 하다가 기계를 다시 써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일한 기간은 요거하고 두 개를 더해서 x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덧셈 뺄셈은 1학년 때 배운 게 자리를 바꾸어도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기계로 요걸 이쪽으로 옮기면 기계로 계속 일하다가 사람 이렇게 일한 전체가 12일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기간이 12일 걸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사람이 일한 기간은 전체가 x니까 사람이 일한 기간은 12 빼기 x다. 이 부분을 사람이 혼자서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기간은 12분의 x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고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든 아니면 앞으로 다루게 되는 다른 문제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전체가 있고 부분이 주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그죠? 전체가 있고 부분이 주어지면 이 나머지 부분은 이 전체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다 이겁니다. 기계를 사용한 기간과 사람을 사용한 기간 합쳐서 12일이고 그렇게 해서 일을 끝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죠. 기계로 일한 기간이 x니까 기계는 6분의 1만큼 일합니다. 하루에. 근데 그 기간이 x예요. 자,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엔 사람이 일한 기간. 사람은 24분의 1만큼 일을 하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일한 기간은 12 빼기 x죠. 이렇게 일을 했더니 다 했다.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6과 24의 최소 공배수인 24를 양변에 곱해 봅시다. 자, 곱하는 것까지 해볼까요? 자, 24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4 곱하기 24분의 1 곱하기 12 빼기 x는 24 6, 4, 24 4x 플러스 짝짝 12 빼기 x는 24 이렇게 되네요. 4x 빼기 x니까 3x가 남고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24 빼기 10이니까 12 이렇게 나눗셈 하면 4 x는 4다. 4가 무슨 말이냐? 기계를 사용해서 일한 기간이 4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일한 기간은 4일이다. 단위 써줘야 하고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뭐 그걸 구하라고 했으면 12 빼기 4 해서 8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계를 사용한 기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의 양과 관련된 문제를 아주 기본되는 내용에서부터 어느 정도 유형의 상문제 수준 혹은 뭐 어떤 문제집의 한 C단계 수준 정도까지 다루어 봤습니다. 지금 1번에서 8번까지 9번까지 풀어보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유형별 문제집의 이 일과 관련된 유형은 충분히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더 풀어보고 일의 양 관련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고 한번 확인학습도 하고 좀 계산하는 연습 그런 부분을 집에서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형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